이게 보수 단체 사람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과거의 정권들의 문제점들이 자꾸 불거지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뭐 보수 야권이라는 표현이 좀 새로운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과거에 뭐 새누리당 시절에 이렇게 박 정권과 가까이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까지도 이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들어서일까요? 이게 자꾸 공개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있겠죠, 아무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발표와 함께 여러 가지 직접적인 연관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분류되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뭔가 자리도 한 자리 하고 그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면서 이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접적 연관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정치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 이런 짓을 한 정부 밑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거기서 뭔가 자기 이익을 취득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주요 관료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나중에 총선까지 연결돼서 정치적 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지금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국민의 관점에서 얼마나 이게 한심하겠습니까? 진실이 밝혀진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예전에 2012년에 그 NLL 대화로 그거 사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거 얘기하면서 전혀 문제 없다고 그렇게 밝혀가지고 대선에 영향 미치려고 하고 그랬던 적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률적 검토 충분히 거쳐가지고 비밀과 연관되거나 만약에 기록물법에 어긋나는 내용들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목록만 얘기하고 사본으로 회의록 뒤에다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적은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요. 뭐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안 돼요. 그냥 예전에 잘못했던 거 덮고 가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이 국정농단의 사태에 어떤 게 진실인지를 알고 싶어 하고 정말 그 국가기록물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라면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요. 국가기록물법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공개하는 게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밀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국가의 안보와 보안과 관련된 부분만 감추자고 하는 것이 보여주지 않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데 지금은 아무거나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백 변호사가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법률적인 검토가 들어가 있는 데고 또 지금 이제 최 교수님께서는 그 왜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나오는지도 설명을 이제 본인의 의견을 밝혀주셨지만 어쨌거나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냥 정치적인 데서 그치질 않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을. 예, 문건 공개 했죠. 위반이라고.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상황 전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치적 불안감의 표현. 정치적 이런 생각이 불안감일까요? 듭니다. 사실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거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상 비밀 아니, 누설 제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그래서 돼요.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위반 두 가지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자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시면 박수현 대변인이 내용을 쭉 읊어주는 게 아니라 제목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의 내용까지 전부 공개를 하게 되면 진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 처음 나온 자료를 7월 3일 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1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그러니까 과거에 NLL 대화로 그 사건 관련해서도 결국 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인정이 안 됐죠. 그 왜 안 됐을까요? 그때는 국정원에서 만들었으니까. 아니 그리고 또 사본이었기 때문에. 네, 사본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제목만 발표를 하고 검찰에 넘긴 게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나름 확실하게 법률적 검토를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물론 이 발표 자체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뭐 야당의 비판은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유한국당이 입을 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건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특수일부에 8명의 검사가 있는 곳에 이 청와대 문건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정농단에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그게 충분히. 누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감에 이건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단 선제적으로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우리 고발합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조금 이 속도를 늦추게 만들어 보려는 하나의 정치적 뭐 셈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다 없다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가장 쉽게 이게 지정 기록물일 때는 공개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에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정 기록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다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황교안 권한대행까지도 지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이런 반박이 또 이제 여권이라든가 공개를 주장하는 쪽, 공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황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혹시? 네, 뭐 그렇죠.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게 뭐 대통령 기록물이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네. 일반 기록물이 있고 이건 뭐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비밀 기록물이 있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 그러니까 비취 인가권이 있는 사람들만 열어볼 수 있는 거고 네, 마지막에 지정 기록물인데 이 지정 기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짜놓은 것도 지정을 목록도 해놔서 안- 예. 네. 그러니까 목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게 지정 기록물이고 어떤 게 일반 기록물이고 그거를 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 황교안 총리를 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권한대행을. 예. 뭐 그런 이제 뭐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쨌거나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거는 뭐 최 교수님 아까는 이제 강력하게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로는 여전히 나와요. 특히 NLL과 관련해서 저도 NLL 대화로 공개됐을 때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만 공개가 돼야 되냐. 왜 대통령이 청와대가 중요한 국정 수행을 했던 것들이 일일이 다 까발려지게 되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어느 정권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도 그때는 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도 이제 그때 제가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걸 아시는 분들은 너 그때는 막아야 된다고 했고 왜 지금 공개하는 걸 찬성하느냐. 이런 반론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 간의 어떤 문제잖아요. 사실 NLL 사건은 NLL 같은 경우에는 남한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간의 네.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중요한 문제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대화 내용이나 또 정상급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밝혀져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정상끼리 만나서 국가 간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한 내용이니까 그것까지 밝혀지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자료들,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지금 박수현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보면요. 이게 밝혀져서 국가의 큰 무슨 보안이나 안보에 문제가 되거나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치명적인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국가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지금 목록으로 쭉 나온 걸 지금 오늘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목록들 보면 대체적으로 범법행위와 가깝고요. 제가 볼 때는 저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해내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밝혀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국가 안보와 중요한 문제가 있고 국가 기밀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도 박수현 대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목록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법률적 검토를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서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되는 걸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내용의 그 목록들만 얘기한다고 보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어떤 내용이다까지 다 밝혔으면 분명 이보다 훨씬 더 큰 반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그걸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안보나 아니면 외교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대통령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방법으로 국가 통치 권력을 이용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범죄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춰주기 위해서 국가기록물관리법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밝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자꾸 이런 거를 이제 거듭해서 여쭤보냐면 최근이라 몇 년 동안에 뭐 문건 내용 같은 게 나올 때마다 이게 이상하게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걸 공개한 것 자체를 가지고 뭐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번에는 물론 이제 당시에는 뭐 집권 여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뭐 여론의 향방이라든가 법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문건 유출, 공개 쪽으로 이게 좀 이상하게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별로 없을까요? 저는 이번에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힘이 있는 쪽에서 공개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이제 그럼 공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네, 제시가 생각해 되니까. 보시면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그 문건 내용의 진위가 중요한 거였는데 그 문건을 유출한 게 국기문란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걸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그렇죠. 찌라시를 유출한 게 국기문란회가 되면서 그 내용도 그냥 자연스레 거짓인 것처럼 하면서 묻혀졌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을 쭉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계속 또 야권에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물론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체가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 그 지정기록물은 다 국가기록원으로 갔잖아. 이게 이제 첫 번째 논 건데, 다른 게 갔을 수도 있죠. 이제 뭐 내용 자체가 이게 원본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정해야 될 거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좀 남아있는데 그걸 섣불리 공개한 게 아니냐라는 법률적인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지금 이번에는 내용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안보나 아니면 외교상의 비밀이나 이게 공개가 됐을 때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지워지는 내용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대통령기록관리법이라는 걸 제정한 입법 취지가 맞나요?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국민 여론들도 그렇고 아마도 이번에는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는 되겠지만 공개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결국 이 문건의 내용 그리고 이 문건의 내용이 지금 재판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리고 이 문건의 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또 누군가가 관련돼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을지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조사를 받아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이쪽으로 관심사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라면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요. 국가기록물법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공개하는 게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밀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국가의 안보와 보안과 관련된 부분만 감추자고 하는 것이 보여주지 않자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데 지금은 아무거나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백 변호사가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법률적인 검토가 들어가 있는 데고 또 지금 이제 최 교수님께서는 그 왜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나오는지도 설명을 이제 본인의 의견을 밝혀주셨지만 어쨌거나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냥 정치적인 데서 그치질 않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을. 네, 예, 문건 공개 했죠. 위반이라고.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상황 전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치적 불안감의 표현. 정치적 이런 생각이 불안감일까요? 듭니다. 사실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거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상 비밀 아니, 누설 제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그래서 돼요.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위반 두 가지. 이게 보수 단체 사람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과거의 정권들의 문제점들이 자꾸 불거지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뭐 보수 야권이라는 표현이 좀 새로운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과거에 뭐 새누리당 시절에 이렇게 박 정권과 가까이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까지도 이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들어서일까요? 이게 자꾸 공개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있겠죠, 아무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정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발표와 함께 여러 가지 직접적인 연관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분류되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뭔가 자리도 한 자리 하고 그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면서 이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접적 연관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정치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 이런 짓을 한 정부 밑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거기서 뭔가 자기 이익을 취득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주요 관료 특수일부에 8명의 검사가 있는 곳에 이 청와대 문건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정농단에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그게 충분히. 누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감에 이건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단 선제적으로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우리 고발합니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조금 이 속도를 늦추게 만들어 보려는 하나의 정치적 뭐 셈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다 없다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가장 쉽게 이게 지정 기록물일 때는 공개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에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정 기록물이 아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다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황교안 권한대행까지도 지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이런 반박이 또 이제 여권이라든가 공개를 주장하는 쪽, 공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황 권한대행과 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나중에 총선까지 연결돼서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지금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국민의 관점에서 얼마나 이게 한심하겠습니까? 진실이 밝혀진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 예전에 2012년에 그 NLL 대화로 그거 사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거 얘기하면서 전혀 문제 없다고 그렇게 밝혀가지고 대선에 영향 미치려고 하고 그랬던 적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률적 검토 충분히 거쳐가지고 비밀과 연관되거나 만약에 기록물법에 어긋나는 내용들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목록만 얘기하고 사본으로 회의록 뒤에다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적은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요. 뭐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안 돼요. 그냥 예전에 잘못했던 거 덮고 가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이 국정농단의 사태에 어떤 게 진실인지를 알고 싶어 하고 정말 그 국가기록물법에 어긋나지 않는 법.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자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심히 살펴보시면 박수현 대변인이 내용을 쭉 읊어주는 게 아니라 제목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의 내용까지 전부 공개를 하게 되면 진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 처음 나온 자료를 7월 3일 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1일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그러니까 과거 NLL 대화라고 그 사건 관련해서도 결국 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인정이 안 됐죠. 그 왜 안 됐을까요? 그때는 국정원에서 만들었으니까. 아니 그리고 또 사본이었기 때문에. 네, 사본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제목만 발표를 하고 검찰에 넘긴 게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나름 확실하게 법률적 검토를 하고 발표를 한 거예요. 물론 이 발표 자체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뭐 야당의 비판은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유한국당이 입을 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건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이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